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브랜든 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중에서도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그 중에서도 세계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미국의 애플의 무서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 2018년 기준 출하량 기준으로 한 2억대에서 2억 2천만 대 정도로 애플이 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글로벌로 넘버 2, 넘버 3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웨이랑 뭐 출하 대수로 봤을 때 치열하게 경쟁할 것 같은데, 워낙 애플의 아이폰 단가가 워낙 비싸서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뭐 애플이 화웨이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건 분명하죠. 어쨌든 그 특유의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카메라 성능 등을 앞세워서 스마트폰 하이엔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LG화학 10년 정도를 2차전지 쪽 섹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옆에 동료들이 애플 어카운트를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서 지켜본 그 애플의 특유의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정연한 일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고, 어떻게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저건 너무 심하지 않나, 정도가 과하지 않나 정도로, 제가 옆에서 보는 제 동료 입장에서도 진짜 너무 약간 열이 받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애플은 그래도 아예 이유 없이 이렇게 갑질 이런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나름 리즈너블한 이유에 근거한 배터리 단가 후려치기, 그 다음에 품질 이슈가 생기면 이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쿠퍼티노라든지 그 중국 상하이에 GSM 조직이 있거든요. 중국, 미국, 여기 한국의 지사까지 다 달려들어서 컨퍼런스 콜을 수십 번 합니다. 그리고 LG와 폴리머 파우치 배터리가 전량 남경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남경에서 또 이제 애플 직원들이 아예 상주를 하죠. 그 이슈가 클로징 될 때까지 밤낮 없이 이제 이렇게 좀 북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독함이 있긴 하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품질 이슈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달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애플 GSM 글로벌 소싱 매니저 입장에서는 LG화학한테 기대다가 물량이 빵꾸나게 되면 세트 출하가 차질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난 큰 이슈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 물동을 ATL이라든지 소니라든지, 그러니까 소니가 지금 무라타로 바뀌었죠. 무라타라든지 이제 SDI 이쪽에 이제 물량이 넘어가곤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LG화학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왜냐면은 애플 LG화학 남경 폴리머 라인의 대부분을 애플 물동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품질적인 이슈, 구매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분량이 빠지게 되면 LG화학 소형전지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이슈는 물론이고 약간 어거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애플이. 그래서 합리적인 이슈는 당연한 거고, 불합리한 거를 제기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받아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서플라이어의 숙명이에요, 애플하고 거래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LG전자 담당했을 때 거기에 보면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다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또 이제 애플이랑 다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LG 디스플레이 상황도 거의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IT 기사를 쭉 서칭하는 와중에 또 오늘 아침에 또 애플 관련해서 기사가 뜨더라고요. 애플 아이폰을 취급하는 유통하는 대리점에 또 애플이 이제 갑질을 했다는 또 제보가 있어서, 그러니까 데모폰을 강매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 이런 애플의 갑질은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사실 그동안 말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쪽 애플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이런 업체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폰을 내놓긴 하죠. 주로 하반기에 폰을 릴리즈를 하곤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전에 애플이 먼저 광고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애플 스스로가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잘 보시면, 우리나라 일단 광고만 예를 들어 봤을 때 아이폰 XX는 역시 KT라든지 아이폰 어떤 시리즈는
SKT에서 구매하세요라든지 이런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 요새 플레이 시간이 15초 정도, 30초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1초에서 14초까지가 다 애플 광고인데 마지막 1초에서만 순간적으로 뭐 KT, SKT, U 플러스 이렇게 바뀌곤 해요. 그렇다는 건 뭐죠? 애플 아이폰의 광고를 통신사 캐리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은 그들의 돈도 안 쓰면서 통신사들한테 떠밀어서 광고를 하고 있죠. 그들의 제품 광고를.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사실 되게 능력이죠.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거. 그것도 되게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애플 비즈는 제가 지금과 같이 설명드리는 그런 구조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애플 샌프란시스코 쿠퍼티노 본사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의 컨셉 그리고 디자인을 구상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런 구상을 하면 이제 휴대폰 조립을 또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은 아시다시피 직접 자기들이 생산 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만의 홍하이 그룹의 팍스콘이나 그리고 중국의 플렉트로닉스 같은 대표적인 EMS 업체를 통해서 휴대폰 세트를 조립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도 많이 좀 언급이 됐지만 그 폭스콘 그 공장 내부 상당히 열악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업 환경도 열악하지만 목표 타겟 수량도 사실 애플에서 거의 맞출 수 없는 범위까지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거의 근무를 밤샘 근무, 올라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박스콘 얘기 들어보면. 근데 뭐 애플이 갑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뭐 그러한 하드워크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옥상에 가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해외 언론들 통해서 대서특필 된 바 있죠. 그리고 뭐 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즉 뭐 LCD, 뭐 L조각의 배터리, 그다음에 뭐 카메라, 그다음에 뭐 안에 반도체 모듈 같은 이런 부품 업체들, 뭐 애플과 거래하고 싶은 업체도 널렸잖아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재팬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뭐 조합해서 쓰면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LG와 삼성 SDI, ATL, 히다치, 무라타, 소니들이 있어서 뭐 취사 선택해서 쓰면 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소니, LG 이노텍 거 갖다 붙이면 되고, 그래서 그걸 어셈블리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애플의 워낙 물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체들은 그들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는 애플 벤더 풀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단가 좋고 품질 좋고 딜리버리 좋은 업체들 거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뭐 엄청 쉽죠? 그래서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통신사 차례를 할 수 있죠. 예, 부품 업체들, 그 다음에 배터리, 그러니까 휴대폰 EMS 업체들 족쳐서 말이 좀 센데 어쨌든 그렇게 족쳐서 휴대폰이 나왔어요. 그러면 휴대폰이 어디로 나가죠? 예, 통신사로 나갑니다. 통신사. 우리나라의 3사, KT, SKT, U 플러스가 있고요. 미국에는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 AT&T, TMUS, 그러니까 T모바일이죠. 그 다음에 메트로 PCS 같은 이제 회선 임대 사업자, 그리고 유럽의 보다폰,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오란지 텔레콤, 이런 유수의 메이커들이 있는데, 사실 이쪽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휴대폰 세트 메이커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애플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러한 생태계가 사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거꾸로 통신사한테 갑질하는, 아주 진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희한한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뭐 저도 이런 거를 옆에서 보고 되게 웃겼는데, 제가 또 이제 한 사례로 LG전자를 제가 상대로 영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LG전자에서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CD 이렇게 같이 공동 프로모션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그런 자리에 몇 번 갔는데, 그 중에서 우연찮게 미국의 한 그 통신 사업자 시니어 매니저 레벨에 되는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진심으로 LG전자 스마트폰이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애플이 갑질하고 다니는 게 너무 꼴 보기가 싫다. 그래서 LG전자 스마트폰이 빨리 올라와서 자기들이 LG전자, 삼성전자, 뭐 애플, 아이폰을 뭐 취사 선택해서 뭐 쓸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야 자기들이
이런 노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통신사 캐리어들은 소비자들이 잘 찾는 폰을 그들의 그 리스트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안 팔리는 폰들을 뭐 매대에 깔아놔봤자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 회사들을 계속 참여를 시킵니다. 캐리어 입장에서. 근데 LG전자는 거의 뭐 스마트폰 경쟁력이 이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막장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보면 무조건 다 애플 아이폰 아니면 또 삼성전자 폰이 휩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도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이폰 같은 경우 KT가 원래 독점 사업권을 따냈었죠. 그래서 KT가 그 독점 영업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KT, SKT, U+3사가 다 지금 아이폰을 지금 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의 이렇게 뭐 칼을 휘두르는 능력, 뭐 갑질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갑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이 갑질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생태계나 일반 사람들, 동물들이 사는 이런 생태계나 이런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체력, 지식, 재력,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면 상대방은 무릎 꿇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게 이런 뭐 비즈니스 생태계입니다. 뭐 그런데 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 제품이 워낙 뭐 경쟁력이 탁월하니까 뭐 부품 서플라이어, EMS 업체, 통신사까지 알아서 설설 기게끔 그들이 알아서 찾아오게끔 그렇게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뭐 미국의 지금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업체들이 알아서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다 만들어주고 하니까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에서 사실 나올 수 없는 영업이익률 30% 이상을 찍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겠죠. 뭐 제가 이제 본사 그 홈피에 애플 본사가 위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쿠퍼티노 사진도 올려놨는데 뭐 사람들끼리는 그렇죠. 여기 쿠퍼티노는 이를테면 아메리칸 사이코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뭐 최근에 애플의 디맨드가 계속 꺾이면서 그 미국 뭐 고드만삭스였나요? 미국의 목표 주가를 세 차례나 내렸죠. 그래서 지금 애플 주가에 대한 우려가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과연 이럴 때 애플 주식을 모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제 애플이 정점 찍고 내려왔다는 판단하에 이제 숏을 때리고 이제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지는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성향은 사실 위험을 테이킹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나기는 일단 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투자는 개인의 각자 판단에 달린 거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 앞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랜든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